요즘 마트 가보셨나요? 혹시 요즘 밀가루 가격, 라면 가격, 식용유 가격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물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밥상과 직결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슈퍼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각국 정부가 공황 수준으로 주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고요? 슈퍼 엘니뇨가 오면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 슈퍼 엘니뇨가 미국과 한국의 곡물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실제 수치와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 밀 옥수수 쌀 가격이 어떻게 폭등했는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될 것이라는 과학적 경고.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엘니뇨 발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엘니뇨란 무엇인가? 엘니뇨는 태평양 동쪽,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페루와 에콰도르 서쪽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인데 페루 어부들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물고기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면 슈퍼 엘니뇨는 뭐냐? 이건 단순히 더 강한 엘니뇨가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을 슈퍼 엘니뇨로 정의합니다. 일부 기관은 1.5도 이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고작 2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도가 무서운 겁니다. 이 2도의 수온 차이가 대기 전체의 순환 패턴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구 곳곳에서 동시에 이상기후가 폭발합니다. 어디는 극심한 가뭄, 어디는 천년 만의 홍수, 어디는 사상 최악의 산불, 어디는 전례 없는 폭풍.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농사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역사적으로 슈퍼 엘니뇨는 3번 발생했습니다. 1982에서 1983년 인도네시아 호주 극심한 가뭄, 미국 남부 홍수, 80억 달러 재산 피해. 1997에서 1998년 전 세계 대규모 가뭄과 홍수 동시 발생, 슈퍼 태풍 11개, 미국에서만 25억 달러 피해. 전문가들이 20세기 기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2015에서 2016년 인도 최고 기온 48도, 호주 연속 산불, 베트남 사흘에 800mm 폭우,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28도 상승하며 당시 역대 최고치. 그리고 지금 2026년, 우리는 네 번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곡물 시장의 핵심입니다. 옥수수 세계 최대 수출국, 대두콩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 밀 세계 주요 수출국. 그런데 엘니뇨가 오면 미국 농업은 어떻게 됩니까?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국 남부는 폭우와 홍수, 서부는 극한 가뭄, 중부 곡창지대인 콘벨트는 온도 이상으로 수확량이 불규칙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5에서 2016년 동안 미국 서부의 고온 건조 현상이 극심했고 농업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니뇨가 오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곡창지대도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2023에서 2024년 엘니뇨 시기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량이 전년 대비 600만 톤 감소했고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내부 물류가 중단될 위기까지 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기상 악화로 옥수수 수출 가능 물량이 크게 줄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옥수수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다시 미국산 옥수수 수출 가격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 가격이 톤당 20달러 가까이 뛰어 200달러 수준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2026년 슈퍼 엘니뇨가 본격화될 경우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인도, 호주, 미국이 동시에 기후 이상으로 생산량 감소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쌀, 밀, 설탕의 주요 생산국인데 엘니뇨가 오면 몬순이 약해집니다. 몬순은 우기 강우인데요. 몬순이 약해지면 인도 곡물 수확량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 충격이 국제 곡물 시장 전체로 퍼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농업을 의미하는 어그리컬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럼 이게 한국에 어떻게 오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한국의 식량 현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밀 자급률 1%, 옥수수 자급률 3%, 콩 자급률 30%.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99%가 수입입니다. 옥수수의 97%가 수입입니다. 쌀은 스스로 키우지만 라면, 빵, 과자, 식용유, 사료 모든 게 다 수입 곡물에서 나옵니다. USDA 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4에서 2025 신년도에 옥수수를 180만 톤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6위 옥수수 수입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의 공급을 의존하는 나라들이 어딥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입니다. 이 나라들 모두 엘니뇨와 기상 악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실제로 2015에서 2016년 슈퍼 엘니뇨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국제쌀 가격 태국과 베트남의 쌀 생산량이 급감하며 국제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태국,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들이거든요. 남미의 사탕수수 생산이 줄어 설탕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코코아 가격 2023에서 2024년 엘니뇨 때 코코아 주요 생산지에 폭우가 내려 코코아 가격이 3배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초콜릿 가격이 폭등했고 한국 제과 제빵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죠.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은 국내 수입 가격에 4에서 7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즉,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년 안에 우리마트 가격에 나타납니다. 사료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가격이 오릅니다. 밀 가격이 오르면 라면, 빵, 과자, 밀가루 가격이 오릅니다. 식용유 원료인 대두 가격이 오르면 식용유, 각종 가공식품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엘니뇨가 태평양에서 발생해도 그 충격은 6개월 후 우리 동네 마트 영수증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2026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여름철 한국의 폭염이 강화되고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슈퍼 엘니뇨는 자연현상이고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과학자들이 최근 들어 극도로 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엘니뇨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머 체인지에 실린 연구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극단적 슈퍼 엘니뇨 발생 빈도가 미래에 2배로 증가할 것이다. 20세기 동안 이미 엘니뇨의 강도가 약 20%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일대학교 환경연구소가 보도한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1970년대 이후 엘니뇨가 태평양에서 형성되는 위치가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이 지역이 수온이 더 높은 지역이다. 즉 엘니뇨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조건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지구온난화가 엘니뇨를 강하게 만드느냐?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 따뜻해진 바다 위에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열에너지와 수증기를 대기로 쏟아냅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오르막 에스컬레이터다. 엘니뇨는 그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힘껏 뛰어오르는 것이다. 기저기온이 이미 1도 올라간 상태에서 엘니뇨가 추가로 0.2도를 더 올립니다. 그리고 슈퍼 엘니뇨는 또 그 위에 0.5도를 더 얹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 이 패턴이 명확합니다. 1997에서 1998년 슈퍼 엘니뇨 당시 지구 표면 온도 역대 최고치 경신. 2015에서 2016년 슈퍼 엘니뇨 지구 표면 온도 다시 역대 최고치 경신 1.28도 상승. 2023에서 2024년 엘니뇨는 슈퍼급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2024년이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됨. 그리고 이제 2026에서 2027년 슈퍼 엘니뇨가 온다면? 기상학자들은 경고합니다. 2026년 또는 2027년 혹은 두 해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제 주기 얘기를 해봅시다. 과거에 엘니뇨는 2에서 7년 주기로 발생했습니다. 슈퍼 엘니뇨는 15에서 18년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1982년도에서 1998년도는 15년, 1998년도 2016년도는 18년 간격, 2016년도에서 2024년도는 슈퍼급도 아니었지만 8년 간격이고 2024년에서 2026년도는 2에서 3년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모델로 분석하면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에서는 연속적인 라니냐도 19에서 33%까지 증가하고 극단적 엘니뇨 발생 빈도는 2배가 된다는 결론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엘니뇨가 희귀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닥치는 일상적 위협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엘니뇨가 반복될수록 세계 식량 공급망은 점점 더 자주 흔들리고 곡물 가격은 점점 더 자주 폭등하고 식량 위기는 점점 더 구조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 차원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식량 자급률 제고, 밀 자급률 1%, 옥수수 자급률 3%, 이건 너무 위험한 수치입니다. 국내에서 키울 수 있는 대체 작물을 키우고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입선 다변화. 지금은 특정 국가 우크라이나, 미국, 브라질 등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엘니뇨가 오면 이 나라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공급처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농업 기술 투자,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품종 개발, 스마트팜, 수직 농업, 이것이 미래 식량 안보의 핵심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엘니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CO2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결국 엘니뇨 빈도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량을 낭비하지 않는 것, 전 세계가 생산하는 식량의 3분의 1이 버려집니다. 식량 낭비를 줄이면 공급 충격을 완충하는 여력이 생깁니다. 또한 인식을 갖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기후와 식량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퍼 엘니뇨는 태평양의 수온이 2도 이상 오르는 현상이지만 그 여파는 지구 전체 식량 공급망을 뒤흔듭니다. 미국의 옥수수밭이 말라붙고 인도의 몬순이 약해지고 태국의 쌀 수확이 줄어들면 6개월 후 우리 마트 장바구니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과거 15에서 18년에 한 번이던 슈퍼 엘니뇨가 이제 10년, 5년, 어쩌면 더 짧은 주기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식량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식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